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요동반도 할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일본은 요동반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우려한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였고, 일본은 삼국 간섭으로 인한 압박으로 요동반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러시아는 1896년 청과 러청 밀약을 맺어 일본 침략에 대한 상호 원조 약속을 하였으나 오히려 청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결국 만주 지역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조선에서는 악원 파천으로 인해 친러파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입지가 넓어졌고, 이는 일본에게 큰 위기감을 심어주었다.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가던 일본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협상을 제의하면서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한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만한 교환론을 러시아에게 제안하였으나 러시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난항을 겪었다. 러시아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동안 일본에서는 강경론 쪽으로 의견이 기울면서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비밀리에 전쟁을 준비했다. 결국 1895년 2월에 협상은 중지되었으며 8일 일본이 리순왕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9일에 제물포의 러시아 전함을 공격하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전쟁을 빠르게 종료시키기 위해 전투에서 다소 무모한 전술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이 장기간의 전쟁을 지속할 만한 나라의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러시아는 방어에만 몰두하며 개전 초기 시간을 끄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걸어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도 있으나, 러시아는 자신의 주력이 있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원활한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건설 중이던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완공이 전쟁의 필수 조건인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서양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세를 예상하였으나 일본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대한제국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04년 1월에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포하였다. 청일전쟁 당시 타국 간의 전쟁터가 되어 입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효율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해 한성을 점령하였고, 1904년 2월에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한반도를 전략적 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은 모든 전투에서 전력을 쏟으며 크고 작은 전투에서 대부분 승리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트해에 주둔하던 발틱 함대를 투입했다. 그러나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려고 한 계획이 전함의 크기가 커서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상과 달리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야 하는 기나긴 여정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나긴 항해로 함대 보급이 쉽지 않았고, 그동안 리순왕이 일본에게 점령당하면서 러시아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해야 했으며, 결국 위험하지만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던 일본 인근인 대한해협을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모든 통신을 차단한 채 함대의 탐조 등을 끄고 그곳을 통과하려 했는데 뒤따르던 병원선의 등불로 인해 발각당했다. 오랜 항해로 지쳐있던 러시아 함대는 준비가 철저했던 일본의 전술에 대패했고
사실상 이 전투로 러시아는 해상 전력을 잃었고, 이것은 휴전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핵심 전력은 여전히 건재하였으나 매 전투마다 패배가 이어지며 지쳐 있었고, 반전 여론과 피해 일요일 사태 등이 일어나 러시아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 일본도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전투에서 전력을 쏟아부으면서 당시의 일본의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었고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스시마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후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에 중재를 의뢰했다. 일본은 러일 전쟁으로 수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전쟁 배상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청일전쟁 승전국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얻으며 이로 인한 많은 혜택을 누렸던 일본으로서는 러일 전쟁에서도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며 어려운 일본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 러시아는 많은 전투에서 계속 패하기는 했으나 패전국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완강히 거부했고, 일본은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 꼬리를 내리며 미국의 중재하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중재자로 나섰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조선에 대한 우선권, 사할린 절반 양도 등 일본은 회담으로 여러 이권들을 챙기긴 했으나 전투 승리 소식을 계속 접했던 일본 국민들은 피폐해진 경제를 살릴 배상금을 기대했다. 일본은 회담으로 인해 여러 이권들을 얻었으나 가장 필요했던 전쟁 배상금을 얻지 못하면서 반미 감정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곳곳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은 포츠머스 회담으로 조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조선 침략을 본격화했고, 같은 해 강압적으로 일사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동양의 섬나라 일본에 패배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좌절로 바뀌었고, 이후 동북아시아로의 진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중앙아시아와 발칸 반도로만 진출해야 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강대국에게 승리하며 아시아 유일의 제국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다. 서구 열강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일본의 자부심은 이후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1942년에는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며 미국까지 건드렸고, 이것은 패망으로 이어졌다. 사화의 배경은 1902년으로 3년 후면 1905년, 일사년으로 일사조약이 체결된 해이다. 1904년 5월, 일본은 원로회의를 통해서 대한방침과 대한시설 강령을 결정하며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모든 분야에 걸친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본의 강압으로 1904년 1월에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커져갔고, 날이 갈수록 일본의 속국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5년 5월, 일본은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휴전 회담을 준비하면서 식민지화를 위한 각국의 동의를 얻으려 했다. 1905년 7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 전쟁부 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스라 다로는 도쿄에서 비밀리에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했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용인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허용하는 대가로 영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허용하면서 외교적으로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그해 8월, 휴전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공식화하여
일본은 다른 서구 열강들의 간섭 없이 대한제국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대사 자격으로 대한제국에 파견하여 짐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 대사를 특파하니 대사의 지위에 따르라 라는 내용의 일본 천황의 친서를 고종 황제에게 전달하면서 외교권 박탈을 위한 일본의 위협이 시작됐다. 11월 15일 이토는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일 협약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이러한 협약안을 거부하였고 일본의 별다른 성과 없이 운명의 날이 왔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는 군대를 이끌고 궁궐 안팎을 포위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시 협약안을 제시하며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또다시 어전회의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고종이 결정을 대신들에게 위임하면서 고종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는 계속되었으나 조정 대신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이토는 하세가와 및 헌병들을 대동하여 조약에 대한 각 대신들의 찬반을 물었다.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은 체결에 반대를 하였고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체결에 찬성하면서 8명의 대신 중에 5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이에 찬성한 5명의 대신을 일사오적이라 부르며 매국노들로 여겼다. 또한 반대 3명 중에 2명도 이후 변절하며 한규설만이 끝까지 애국지사로 남았다.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며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잃었다. 원래 조약의 정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므로 그냥 단순히 14년에 체결된 일사조약 혹은 불평등조약이므로 일사늑약이라고 한다. 조약은 합의하에 국가 간에 맺은 약속,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이다.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곡을 발표하여 일본의 만행을 알리며 일사오적을 비난하였고 수많은 인사들이 자결하여 죽음으로 항거하였고 최익현, 신돌석 등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조선주재 공사관은 모두 철수했고 외국의 조선 외교기관도 모두 폐지되었으며 통감부가 설치되어 외교와 내정을 총괄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 자리에 임명되었다. 일사조약 이후에도 추가로 조약들이 체결되며 우리나라의 권리를 하나씩 일본에 넘겨주었고 5년 후인 1910년 대한제국은 경술국치로 일본에 강제 병합되면서 멸망하게 되었다. 참고로 요즘도 쓰는 표현인 일신년스럽다는 일사년스럽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사조약이 체결된 해인 1905년은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비통함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분위기가 스산하거나 어둡고 쓸쓸하면 일신년스럽다라는 말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